2026년 고물가와 저성장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살기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청년들은 희망보다 체념을 먼저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불황의 연속에서도 서울의 화려한 루프탑이나 고급 라운지는 여전히 20대와 30대 영앤 리치들로 북적입니다. 물론 부모의 뒷배로 화려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운이 좋았든 피나는 노력을 했든 결국 바닥에서 자기 손으로 부의 성벽을 쌓아 올린 자수성가형 영리니치들 말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캐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그들은 대체 어떤 미친 생각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화려한 SNS 사진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을 쓸어 담는 비즈니스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냉혹합니다. 바로 노동과 수익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맞바꿔 돈을 법니다.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도 멈추는 정직한 구조죠. 하지만 자수성가한 영앤리치들은 이 정직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나 대신 일할 군대를 조직하는데 집착합니다. 여기서 군대란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한번 구축해 놓으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디지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영앤리치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작은 도구들을 수십 개씩 뿌려놓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모델인데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주거나 복잡한 서류 작업을 1분 만에 끝내주는 작은 구독 서비스들이 그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1달러, 5달러씩을 결제합니다. 한 명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이게 전 세계 단위로 묶이면 매달 수억 원의 현금이 아무런 추가 노동 없이 통장에 꽂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들은 또한 대중의 결핍을 사냥하는데 귀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은 모두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에, 누군가는 자산 증식의 조급함에, 또 누군가는 우월감에 굶주려 있죠. 영앤리치들은 이 감정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정답을 원하거든요. 그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 권위를 획득하고 그 권위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유료 커뮤니티나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원가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가치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앤리치들은 자본의 시차를 이용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지 미리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거죠.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는 단순히 주식이나 코인이 아닙니다.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결합되는 지점, 혹은 전 세계적인 자산의 불균형을 이용한 차익 거래에 그들은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헐값에 취급받는 정보나 자산이 다른 시장에서는 황금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은 방구석에 앉아 전 세계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아주 작은 틈새만 보여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순식간에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하기엔 그들이 감수하는 리스크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잃을까봐 벌벌 떨 때 이들은 10억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베팅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베팅을 하기 전에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설계해 놓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관계라고 할까요? 남들이 보기엔 도박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학 공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의 핵심은
결국 시스템의 소유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돌아가는 식당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프랜차이즈화 하거나 그 시스템 자체를 매각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수많은 편집자와 작가를 고용해 하나의 콘텐츠 공장을 돌립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없어도 돈은 벌려야 한다는 이 지독한 원칙이 그들을 어린 나이에 부의 반열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이 미친 수익 구조를 완성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타이밍을 잘 잡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의 루틴과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깊숙한 내막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영앤리치들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싼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2026년의 영앤리치들은 형태가 없는 것들에서 차액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기법을 한국 시장에 맞게 빠르게 현지화해서 선점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를 뒤적일 때 그들은 이미 전 세계의 유능한 개인들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돈이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곧 돈의 속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6개월 아니 한 달만 앞서가도 시장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포식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하는 영토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사람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한 것에 매달리고 싶어 합니다. 영앤리치들은 이 대중의 심리를 역용합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방법론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속감을 팝니다. 자신이 구축한 성공 방정식을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로 포장하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은 결국 설계자인 영앤리치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장사꾼과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소비할 수 있는 판을 짜는 설계자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한 그들은 자산의 유동화에 미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채 땅 한 평을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영앤리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나 사업체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이를 매각하고 현금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시트죠. 5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을 50억에 팔고 그 50억으로 다시 500억짜리 판을 짜는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사업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높여서 되팔아야 하는 상품일 뿐입니다. 이런 냉혹한 회전율이 그들의 자산 규모를 일반적인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만 보고 있을까요? 의외로 자수성가한 영앤리치들의 일과는 극단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결정적인 판단, 즉 의사결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서류를 정리하거나 고객과 상담하는 자잘한 업무들은 이미 철저하게 자동화되어 있거나 저렴한 비용의 외주 인력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딱 한두 번 자신의 비즈니스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할까요? 끼리끼리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오가는 정보 한 조각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인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립니다. 결국 부는 혼자서 일구는 게 아니라 고급 정보가 흐르는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이 마냥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관계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내면은 늘 숫자로 치환되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수억 원의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압박감. 그리고 내가 만든 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그들은 특유의 무심함으로 덮어버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때 그들은 변동성을 즐기고, 사람들이 휴식을 찾을 때 그들은 시스템의 빈틈을 찾습니다. 어쩌면 영엘리치라는 존재는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이고도 비정한 인간형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레버리지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검은 돈의 흐름이나 합법과 편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은밀한 전략들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세금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어떻게 자신들의 자산을 아무도 모르게 증식시키고 있을까요? 여기서 대중들이 가장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엘리치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집착하는 건 어떻게 하면 번 돈을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키느냐입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쇄기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국경을 지워버립니다. 2026년에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 국적은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그들은 디지털 영주권을 활용해 법인세가 거의 없는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자신은 전 세계를 떠돌며 디지털 노마드의 탈을 쓴 채 세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 피난처가 과거에는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노트북 한 대를 든 청년 사업가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형태를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닌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자산이나 해외 법인의 지분으로 쪼개어 보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 시스템과의 지능적인 수싸움입니다. 또 다른 은밀한 전략은 바로 전통산업의 디지털 침공입니다. 똑똑한 영앤리치들은 더 이상 화려한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따분하고 오래된 산업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세탁소, 청소업체 혹은 지방의 작은 제조공장 같은 곳들 말입니다. 남들이 고루하다고 고개를 돌릴 때 그들은 이런 현금 흐름이 확실한 구식 사업체들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주무기인 데이터 자동화와 마케팅 시스템을 이식합니다. 단순히 동네에서 장사하던 가게가 순식간에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거나 고도의 효율을 자랑하는 자동화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똥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같지만 사실은 비효율의 극치였던 영역에 효율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덩치를 키운 사업체를 다시 거대 자본의 비싼 값으로 되팝니다.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현장의 생리와 디지털 시스템을 동시에 이해하는 괴물 같은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지독하고도 냉혹한 부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영엘리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껍데기 아래 가려진 깊은 공허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치환하는 습관 때문에 인간관계조차 손익계산서로 바라보는 지점에 도달하곤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나의 시간을 뺏는 모든 감정적 교류를 낭비로 치부합니다.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는 그들의 손에는 정작 소중한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기의 경제학 그 정점에서 있는 이들은 부를 얻은 대가로 평범한 일상의 안락함을 지불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왜일까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영엘리치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절대 이 경기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시스템의 빈틈을 찾고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레버리지로 바꾸는 내녀란이 되어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들의 방식이 옳든 그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6년의 경제지도는 이 젊고 영악한 포식자들에 의해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작은 월급 봉투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 경기장의 관중석에 머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도 저들처럼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성실함에 대한 환상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영악하게 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쓸어 담는 영엘리치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들의 행적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부는 결코 도덕적인 순서대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부는 오직 시스템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며 대중의 욕망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자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광기가 지배하는 이 경제 전쟁터에서 당신은 포식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짜놓은 시스템 안에서 안전한 노예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영엘리치들의 통장에서는 당신의 평생 연봉이 몇 번이고 복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시각. 그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